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6일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후 나흘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주간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8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또다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격화된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늘 싸워 미국을 난처하게 만든다면서 양국이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또다시 서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면서 3쪽짜리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He put that in the letter. 트럼프 대통령은 테스트, 즉 실험이 무슨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워게임이라면서 과거 자신이 지칭했던 미한 연합훈련임을 확인하고 자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훈련은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But I don't like it either. But I said do this because this was a big test.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한 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왔는데 김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자신은 다시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항상 싸운다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and Japan are fighting all the time. They've got to get along because it puts us in a very bad position.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양국이 마주 앉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간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이 열려도 당장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미국과 북한 간 실무 협상이 곧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위해선 양측이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인데 큰 성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n order to proceed, I hope that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 more realistic view of accomplishing denuclearization and normalization step by step.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린다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아직도 좁혀지지 않은 데다 북한은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입니다. Every time we have seen this administration try to press the North Koreans on that issue, for example, using the CVID language, the North Koreans have stopped communicating. So while I do think it's possible to start working level talks about, broader issues of interest to the North Koreans.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012년 이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실무 협상이 처음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f it takes place, it's a very good indicator that we could possibly and hopefully see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joint statement that came out of Singapore on 12 June 2018.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긴 어렵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체제의 안정을 보장한다 해도 북한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ose assurances really don't mean anything
if there's an election and you have an entirely different administration come in, as Iran discovered with the Iran nuclear agreement, and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simply ripped up what its predecessor had negotiated. 페퍼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 양측이 접점 찾기가 쉽진 않겠지만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한다면 접점 만들기가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일본 방위백서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한이 여전히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명기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방위백서에는 또 안보 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추면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대립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이 매년 급감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엔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이른바 도쿄 MOU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32척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52척과 비교해 20척, 약 62% 줄어든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크게 감소한 겁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들었다는 건 해외로 운항을 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 역시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선박들의 운항 감소는 제재 국면 이후 계속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275척이었지만 2017년에는 185척으로 줄어들고 지난해에는 79척으로 급감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이 향한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 검사를 받은 32척 중 중국에서 검사가 이뤄진 선박은 12척으로 러시아의 20척보다 적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 선박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이 중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안전검사 대상이었던 북한 선박 32척 모두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동명구호와 청단호, 사형산호 등 6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항이 보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t reflects the poverty of North Korea, that their ships earlier years in the 60s and 70s, North Korea was industrializing quite well, actually. 북한 선박들은 상당수가 1970년에서 80년대 건조된 노후 선박들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2016년 이후 매년 결함 발견율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집단이 아프리카 금융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민간 보안업체 바라크는 최근 공개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아프리카 금융기관의 인터넷망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 해커 집단의 공격 패턴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또 해킹 시도 과정에서 북한에서 서명한 암호화된 인증서가 남겨진 점 등을 들어 북한 해커 집단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추정 해커 집단이 이 금융기관 해킹을 위해 불가리아에 있는 은행과 소규모 거래를 통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보안업체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다른 종류이며 북한은 적자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에서 돈을 훔치는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핀란드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F-Secure의 최고 연구 책임자 미코 히포네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보안 행사 블랙캣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정보 수집 목적의 스파이 행위와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괴하는 사보타주 행위 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북한은 절도 행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도둑질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고 히포네는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